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이 메시아라며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JMS, 즉 정명석 씨가 두 번째 재판인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전히 완전한 무죄를 주장했고 피해자들은 형량을 줄인 것 자체가 재판부의 2차 가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여신도 3명을 2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 검찰과 정 씨 측 모두 상소한 지 9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항소심 선고.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정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6년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선인 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현장 녹음 파일 사본 일부가 복사와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등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가장 큰 책임이 정 씨에게 있는 건 맞지만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예상하고도 수사기관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정 씨 측은 감형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수사로 인해 정 씨가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감형 판결하였지만 선교의 성도들은 정명석 목사의 완전한 무죄를 믿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재판부의 2차 가해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리나라 대전고등법원에 매우 실망이 큽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혀 배려받지 못했어요.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시가 감당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치러질 수 있다며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채무를 해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가운데 정원 박람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탁구와 수구 경기가 열리는 세종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이 사업비 증액에도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세종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앞서 2차례 유찰로 사업비를 제곱미터당 403만 원에서 456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3차 입찰에도 결국 참여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협의해 재공고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또다시 유찰될 경우 2027년 8월 대회 이전에는 완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대전 도심 한복판 곳곳에서 뱀이 출몰했는데 더구나 강한 독을 품은 종류들이라 적지 않은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뱀들이 가을철에 자주 보이는 건 겨울잠을 앞두고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 풀숲을 거닐거나 산주위를 다닐 때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풀과 흙 사이에서 보호색으로 몸을 숨긴 세모난 머리의 뱀이 나타났습니다. 중촌 시민공원에서 산책하다 살모사로 추정되는 40cm의 갈색 뱀을 발견한 시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차량 불빛에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일반 뱀이 아니야. 산에서 깊은 산에서 보는 살모사더라고요. 강한 출혈독을 가진 살모사는 쇼크샷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당시 풀숲 주변으로 사람들도 앉아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공원에서도 독사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가을철에는 뱀들의 활동이 왕성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 등 도심 속에서도 유혈목과 같은 독사가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뱀들이 본격적으로 겨울잠을 준비하는 가을철에는 뱀 출몰이 잦습니다. 동절기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 동절기를 다 지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분주하게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대전 지역 내 뱀 포획 통계를 살펴보니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가을철에 집중됐고 올해는 9월에만 22건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만약 뱀을 발견했을 때는 잡거나 건드리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뱀에 물렸다면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동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며 빠르게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린 부위 주변의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한 다음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신 후 구급대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외출 시 긴 바지를 입고 부득이하게 풀숲을 지나야 할 때는 막대기로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지난 8월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차량 탑승자 3명 가운데 30대 한국인이 운전자로 특정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당시 차에 탑승한 한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2명이 여전히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한국인 30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자 즉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뒤 119에 신고하며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를 막은 한국병원 간호사 김믹순, 전병규, 김수민 씨가 대전시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병원 4층 화장실에서 연기와 하염을 확인하고 즉시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10여 명의 환자들을 신속히 응급실로 대피시키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호해 인명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TJB는 기후변화와 물 위기 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물 기술 산업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국내가 아닌 세계 시장에 뛰어들며 더욱 확장되는 세계 물 산업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 물테크 기업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중국 수자원 기술 기업 전시관을 찾은 각국의 관계자들이 제품을 살펴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국제 물주간 행사에선 물기술 수출을 위한 경쟁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행사에 참여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나섰는데 대전의 한 기업은 현실 속 공간을 디지털로 구축해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는 재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R&D를 하면서 ODA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발표된 한국의 물시장 규모는 49조 7천억 원 수준, 전 세계로 기준을 확대하면 9,800억 달러, 하나 1,280조 원 규모이며 2028년까지 연평균 3.9%씩 성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경우 늘어나는 인구와 물 부족 문제 등으로 해수 담수화부터 상하수도 건설 수요까지 커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1994년 해외 진출을 시작해 100건이 넘는 공적개발 원조 사업과 투자 사업에 성공하며 세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Мы уже много лет сотрудничаем с K-Water, и управление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дает значительную экономию и рацион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특히 AI 기술을 적용한 정수장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초격차 기술과 글로벌 선도 기술은 기존 물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후테크이며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첨단 물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한국 물테크 기업들에겐 새로운 기회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신속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관통형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4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장비는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차량 아래쪽에서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은 뒤 물을 분사해 진화하는 기술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완전 진화까지 시간을 최소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태안과 보령, 평택, 해경은 오늘부터 7일까지 6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특히 이번 위험예보 시기에는 조석 간만에 차가 큰 대조기와 제18호 태풍 크라톤의 북상 기간이 포함돼 있어 연안 지역에서 캠핑이나 낚시 등의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맞닥뜨린 고용 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은 수도권에 비해 더 어려운 실정인데 취업 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회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 지역 대학생들과 구직자들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요즘 젊은이들이지만 이들에게도 취업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취업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13개 대학 재학생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까지 78곳이 참여해 지역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면접까지 본 건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 구직자들이 면접까지 봐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행사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행사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됐습니다. 지역의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본인의 어떤 꿈과 역량을 펼치고 또 나아가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본인의 이제 커리어 패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그에 대한 이제 희망으로 근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기업과 구직자 간의 상담뿐 아니라 1대1 채용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300여 명을 채용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 만큼 취업의 문을 활짝 연 기업들도 증가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게 됨으로써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고 또 지역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인력난을 겪는 지역 기업과 지역 인재들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과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2024 충남 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사전 설명회가 TJB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부터 5일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열리는 본행사 참여 기업들에게 현지 바이어들과의 성공적인 매칭을 위한 홍보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이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의학 과학의 날개로 세계로 향한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의학과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침구경락 ICT 융합연구동의 착공식도 갖고 뇌과학과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경일마다 반복되는 폭주 행위를 막기 위해 개천절과 한글날 경찰이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경찰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폭주족 예상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한 뒤 인력을 배치해 증거 수집과 현장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도주하는 인원은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계획입니다. 폭주 행위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젯밤 11시 36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 내거리 부근에서 한 승용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저혈당 쇼크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은 수자원공사가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대전 엑스포과학원 물빛광장에 시민 소통 부스를 만들고 방울이와 함께 가치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소통 부스에서는 대전과 함께한 수자원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전시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초격차 물기술 체험존 등이 마련되며 K-팝 스타들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도 마련됩니다.